엑스클로코 재킷 11차 시, 재킷 변형 5번째, 박시한 컴포터블 컬러 재킷.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엑스클로코 재킷 디자인 변형 마지막 시간으로 롤 컬러와 컴포터블 컬러가 달린 박시한 재킷 패턴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디자인 변형의 포인트는 컬러인데요. 재킷 시리즈에서 주로 다루었던 테일러드 컬러 또는 숄 컬러와는 또 다른 구조입니다. 보다 다양한 컬러 패턴 메이킹과 관련된 내용은 엑스클로코 컬러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컬러 중 롤 컬러는 컬러 패턴이 몸판의 목둘레선에 연결된 후에 노란색과 같이 일정 분량 목을 타고 올라가다가 접혀져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컨버터블 컬러는 주로 셔츠에 많이 사용되는 컬러 형태의 하나로 화면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단추를 목선 끝까지 채워서 입을 수도 있고 단추를 풀어서 앞판 일부분을 젖혀 입음으로써 하나의 옷을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구조의 컬러입니다. 오늘은 박시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재킷에 컨버터블 컬러 또는 롤 컬러를 구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킷 도식화입니다. 이번 디자인 재킷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준비해둔 허리 다트가 없는 재킷용 토르소 슬러퍼와 한 장 소매 원형을 활용하여 다음에 패턴 변형을 해주어야 합니다. 재킷의 길이는 살짝 더 길게 몸통에 여유분을 추가하면서 박시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변형시키고 옆선의 위치를 뒤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어깨선을 살짝 길게 늘리면서 아몰선을 조정해주고 어깨 요크 분리, 앞판 옆 다트와 뒷판 어깨 다트를 삭제시킵니다. 뒤 허리 밴드와 양쪽 뒷팀을 추가해주고 컨버터블 컬러 또는 롤 컬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판 변형에 맞추어서 슬리브 패턴을 변형시켜줍니다. 디자인 분석을 마쳤으니 이제 이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한 패턴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킷 패턴의 메인이 되는 몸판 패턴을 먼저 변형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로 변형된 몸판의 목둘레선과 진동둘레선에 맞게끔 컬러와 소매 패턴을 디자인하는데요. 이제 테이블로 옮겨서 재킷의 몸판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블 컬러 재킷을 패턴 디자인하기 위해서 허리 다트가 없는 토르소 원형 뒷판과 앞판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립니다. 이때 목 뒷점과 목 옆점, 목 앞점은 재킷용으로 적당하게 파진 상태입니다. 먼저 재킷 길이부터 조정해 주겠습니다. 저는 힙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8에서 12cm 정도 내려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과 뒷판 동일한 치수로 내려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재킷의 통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기준점인 겨드랑점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앞뒤판 모두 각각 3에서 5cm 정도 바깥으로 내어주고 2에서 4cm 정도 아래로 더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겨드랑점이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넓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앞판도 동일한 수정을 합니다. 이제 수정된 겨드랑점을 스트레이트로 밑단선까지 내려서 옆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겨드랑점에서 수직선을 내려걸어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고요. 저는 밑단선에서 5mm 정도 바깥쪽으로 내어주면서 각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판도 동일하게 수정합니다. 스트레이트를 내리고 바깥쪽으로 0.5. 재킷의 옆선을 수정된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옆선의 그 위치를 뒤쪽으로 5cm 정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사이드 심이고 기존의 옆선은 둘을 연결시킨 상태로 앞판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몸판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깨도 어울리게 더 길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5cm 정도 늘려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어깨 기울기 그대로 연장하면서 1에서 1.5cm 더 길게 늘려줍니다. 만약에 어깨에 패드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장된 상태에서 어깨 패드의 두께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각도를 수정해 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패드 없이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의 어깨선도 앞판에서 늘려준 것과 동일한 분량을 늘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수정된 어깨 끝점과 겨드랑점을 지나는 아몰둘레선을 그려줄 텐데요. 이때 앞품은 어깨랑 비슷한 분량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려줍니다. 뒷품도 뒷판의 어깨 끝점이 바깥으로 나간 정도 유사한 느낌으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몰의 초안을 그려두고 패턴 완성 시에 보다 예쁘게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깨 부분에 있는 어깨 욕구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끝점 그대로 지나도 되겠고요. 저는 목 뒤점에서 10cm 정도 내려간 지점을 표시하고 수평선을 그린 후에 어깨 다트 끝점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몰 쪽으로는 1cm 정도 아래로 내려서 꺾어지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cm 내려가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은 꺾어져 보이지만 다트를 닫으면 수평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앞쪽은 기존의 어깨선에서 앞쪽으로 평행 이동하는데 5cm 정도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길이를 욕구선까지 연장시켜주고 다트를 닫으면서 앞판의 어깨와 뒷판의 어깨선을 이으면 요크 패턴 하나의 패널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킷 윗단선을 조정해 줍니다. 저희는 다트를 없앨 거기 때문에 이 분량이 무시가 돼서 없어지면은 앞판의 옆선 길이가 뒷판의 옆선 길이에 비해서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판의 옆선 길이 측정해 주시고요.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치수를 여기 그대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만큼 다트 분량이 차이 나게 되는데요. 이 분량은 BP 아래로 수직선을 그린 후에 사선으로 그려줍니다. 다음은 뒷판에 있는 허리밴드를 그려주겠습니다. 허리밴드는 허리선에서 위아래로 3cm, 총 6cm 폭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뒷중심선까지 이어서 그려주시고요. 허리밴드의 길이는 뒷중심선에서 그대로 그려도 되지만 원단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원단 두께만큼 조금 더 길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상 뒷팀을 한 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팀은 엉덩이선에서 10cm 정도 올라온 위치에서 4에서 5cm 폭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그려줍니다. 빨간색으로는 동일하게 4에서 5cm 폭의 앞판 트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터블 컬러 재킷이기 때문에 이 목둘레선에 컬러를 달아줄 텐데요. 지금 이대로 해도 되지만 저는 컬러를 달기 전에 조금만 더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0.3에서 0.5cm 정도 목 뒤점, 목 옆점을 파주고 앞에서는 1cm 정도 더 내려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점을 잇는 수정 목둘레선을 그려줍니다. 앞쪽은 너무 둥글지 않게 밋밋하게 그려줍니다. 이제 랜단분을 주도록 하겠는데요. 싱글 버튼일 경우에는 앞중심선에서 2cm 정도 바깥쪽으로, 더블일 경우는 내가 원하는 만큼 겹쳐지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7cm 정도 바깥쪽으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7cm) 나갔으니까 겹쳐지는 분량은 2배인 14cm가 겹쳐지게 되겠고요. 단추의 위치는 맨 위에서 2cm 정도 내려오고요. 아래에서는 5cm 정도 올라온 다음에 2cm 내려온 곳과 5cm 올라온 곳의 위치를 5등분을 해서 등간격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때 표시하는 위치는 가장자리에서 2cm 정도 들어온 곳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추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줄로 단추 위치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블이기 때문에 이 5개의 단추를 반대쪽에도 표시해 주는데요. 7cm에서 2cm 뺀 5cm 간격이므로 앞중심선에서 반대쪽으로 5cm 떨어진 위치를 표시합니다. 단추의 개수와 간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컴포터블 컬러 재킷의 몸판, 앞판과 뒷판의 패턴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변형된 몸판 패턴의 목둘레선에 맞추어서 컴포터블 컬러와 롤 컬러 패턴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컬러 패턴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컬러는 2분의 1 축도가 아닌 실물 사이즈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중심선에서 바로 컬러가 만나도록 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디자인상 컬러의 간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중심선에서 일정 부분 떨어진 위치를 패턴에 표시합니다. 1에서 1.5cm 정도 떨어진 위치를 표시를 하고 여기까지만 컬러의 패턴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다다르는 지점을 표시한 후에는 자를 이용해서 뒷목둘레선과 앞목둘레선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뒷목둘레선의 길이를 측정해서 동그라미라고 표시하고 앞목둘레선의 길이를 측정해서 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뒷목둘레선과 앞목둘레선의 측정 치수를 가지고 컴포터블 컬러를 새로운 종이 위에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턴지 위 하단에 길게 수평선을 내려긋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 직각으로 뒷중심선을 그립니다. 목뒤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뒷목둘레선이 길이가 되는 곳을 표시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몸판 패턴에 따라서 목둘레선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치수를 직접 측정해서 그 치수를 가지고 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 옆점에서 다시 앞목둘레 길이 측정한 만큼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직각으로 1.5에서 2cm 정도 올려줍니다. 목 옆점에서
1.5cm에서 2cm 올라온 이 지점을 완만한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수정된 이 붉은색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별이 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측정해서 표시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목 옆점, 목 뒤점, 그리고 목 너치가 있는 이 칼라의 끝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칼라의 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4cm 올라가는 스탠드 분량, 다시 접혀져서 다시 내려오는 5cm의 분량 합쳐서 9cm 길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분량 4, 스탠드 분량에 1cm를 추가한 5. 디자인에 따라서 이 분량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처음에는 흐리게 뒷중심선의 직각으로 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직각선을 흐리게 그린 후에 모양은 다양하게 뾰족한 모양, 둥근 모양 그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교차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3cm 정도 나간 지점을 지나도록 칼라의 외곽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직각. 요 외곽선의 모양도 디자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칼라의 외곽선을 그리고 칼라의 접힘선은 이런 식으로 접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장으로 패턴을 떠도 되지만 두 장으로 나누어서 목 부분에 약간 밀착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목 옆점에서 3, 4cm 정도 떨어진 곳에 커팅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분량을 줄여서 몸에 더 밀착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장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한 장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뜨는 패턴 제도법까지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외곽선을 갖는 심플한 컴포터블 칼라 패턴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